안녕하세요. 절대 고수입니다. 무협팬이라면 무조건 한 번은 싸우게 되는 주제죠.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 속 무협 남자 주인공 탑5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투력, 캐릭터 매력도, 작품 내 인기도를 기준으로 정리했고,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무협 남자 주인공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탑5부터 가겠습니다. 네이버 무협 남주들은 한마디로 서사로 쌓고 캐릭터로 터뜨리는 타입이 많습니다. 정파 감성부터 마교 감성까지 스펙트럼이 꽤 넓습니다. 네이버 무협 남자 주인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화산규환의 청명입니다. 청명은 전투력만 강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미 무림 최상위의 실력을 갖췄지만 그 강함을 무겁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유머, 광기, 그리고 사이다 전개를 통해 독자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만들죠. 하지만 청명의 진짜 매력은 개인의 강함이 아니라 화산파를 다시 일으킨다는 목표에 있습니다. 혼자 강해지는 이야기였다면이 작품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청명은 웃기지만 가볍지 않고 미쳐있지만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명은 네이버 무협을 대중적으로 확장시킨 가장 상징적인 남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산규환의 주인공 청명은 단순한 회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 화산파 13대 제자, 그리고 천하 3대 검수 중 한 명이었던 매화검존입니다. 100년 전 마교의 교주이자 고금제 일마라 불리던 천마를 죽이기 위한 대산열사에 화산의 장로로 참전했고 결사대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천마의 목을 베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팔 하나를 잃고 결국 중상을 입은 채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후 초삼이라는 거지 소년의 몸으로 환생해 전쟁의 여파로 몰락한 화산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명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장기가 아니라 무너진 문파를 되살리는 복원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괴력 난신의 목경우는 무협 남자 주인공들 중에서도 그 자체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초반의 목경우는 감정이 거의 없고 사람을 상대가 아니라 도구로 보죠. 그래서 그의 잔혹함은 단순히 강해서가 아니라 선 자체가 없는 공포처럼 느껴집니다. 수화를 거느리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충성 맹세를 듣고 받아들이는 타입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고 도망칠 수 없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믿지 못하는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 인물이 더 무서운 이유는 그냥 악역이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청명과 함께하면서 조금씩 인간성을 자각하고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즉, 목경우는 괴물이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무협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 표에서 포인트는 딱 3가지입니다. 외형, 성격, 그리고 무공의 상징성. 먼저 외형은 설정 자체가 미형입니다. 단순히 잘생긴 수준이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불편할 정도로 아름답게 묘사되죠. 이게 목경운의 공포감을 더 강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격입니다. 초반엔 감정이 거의 없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수화를 모으는 방식도 충성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런데 청년과 함께하면서 그 통제의 인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무공인데 마검공 무영검 천마신공 같은 키워드 자체가 나노마신에서 그려진 일대 천마라는 모습에서 천마라는 존재성을 완성해줍니다. 결국 목경우는 강해서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라 악에서 시작해 감정과 인간성을 배우는 과정이 가장 큰 매력인 주인공입니다. 나는 너의 선대 조상들이 교주라 불렀던 자이며 두 번째 천마의 칭호를 가졌고 내가 경배해야 할 마신이다. 이 대사 하나로 설명이 끝나는 인물, 나노마신의 주인공 천여운입니다. 천여운은 천마신교의 24대 교주, 그리고 제2대 천마입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강해지는 주인공이 아니라 시스템 무공 사상까지 모두 장악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스카이 코퍼레이션의 7세대 나노머신을 몸에 이식받아 무공을 분석하고 최적화하고 심지어 새로운 무공까지 창안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힘을 쓰는 태도입니다. 천여운은 정의로운 영웅이 아닙니다. 자기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보호를, 적에게는 단 한 번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는 전형적인 마교의 군주입니다. 그래서 천여운은 강한 주인공이 아니라 시대를 지배하는 천마로 그려집니다. 이 표에서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정체성, 무공, 그리고 경지. 먼저 천여운은 단순한 마교주가 아니라 천마라는 개념 자체를 계승한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무공입니다. 천마 검공을 기본으로 극도신무, 만신검공까지 융합하면서 결국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자적인 전투체계를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지입니다. 현경을 넘어서 자연경의 경지까지 오른 그는 마신강림 시점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천여운은
강해서 인기 있는 주인공이 아니라 강함 그 자체가 세계관의 기준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 남자, 겉보기엔 그냥 만두 배달부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사파 무림의 절대자, 파천신군 독고릉의 마지막 제자. 강룡은 스승에게서 파천 12신공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전수받은 존재입니다. 원수를 갚고 파천문을 재건하라는 유언을 받고 강호에 나섰지만 정작 원수들은 이미 모두 죽어버린 상태였죠. 목적을 잃은 그는 만두집에 눌러앉아 배달을 시작합니다. 순하고 둔해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가 약할 때의 이야기. 강룡은 웬만한 고수는 초식도 없이 제압하고 절벽을 오르고 물 위를 걷고 해일을 일으키는 괴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생을 꺼립니다. 복수 외에는 힘을 휘두르지 않겠다는 스승과의 약속 때문이죠. 평범한 삶을 꿈꾸는 최강자. 이것이 웹툰 고수의 주인공 강룡입니다. 강룡의 외형부터 보면 전형적인 무림 고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통통한 체형에 순해 보이는 인상. 하지만 이건 강룡이 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극도로 단련된 신체를 지녔고 맨손만으로도 고수들을 제압합니다. 성격 역시 독특합니다.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럽죠. 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 그 대응은 무림 최상위답게 냉정하고 정확합니다. 사용하는 무공은 파천 12신공. 이미 완성된 경지의 무공이기 때문에 성장형 주인공이 아니라 완성형 주인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강룡을 이렇게 부릅니다. 만두 배달하는 최종 보스. 일상적인 모습과 압도적 힘의 대비가 고수를 대표하는 남자 주인공의 매력입니다. 이 남자는 생선장수이자 장강의 사공입니다. 하지만 그 정체는 물에서 태어난 살수. 노수하는 장천기 이종보의 제자로 구파검법, 물의 흐름을 본뜬 검을 익힌 인물입니다. 사부가 물을 보고 검을 만들었다면 노수하는 그 물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검은 기술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선법 2대 고수 황사행을 쓰러뜨렸고 백동사왕에게서는 검을 들지 않아도 이미 예리한 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장미려를 구하려다 오른손을 잃고 단전까지 파괴되며 혼수 상태에 빠지죠. 이후 고대 일족의 피를 잇는 존재임이 밝혀지고 팔과 내공을 다시 얻지만 장미려에게조차 부정당하며 신마에 빠집니다. 노수아는 강해지기 위해 싸우는 인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버티는 인물. 그것이 노수아라는 주인공의 본질입니다. 노수아는 전형적인 강호의 영웅과는 다릅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한 발 물러서 있는 인물이죠. 그의 무공, 구파검법은 물의 흐름을 본뜬 검입니다. 빠르거나 화려하기보다는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압박이 핵심입니다. 특히 팔식 세류도하는 주화 인마를 극복한 뒤 완성된 초식으로 노수아의 인생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한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팔도, 단전도, 사랑도, 심지어 스승마저 쓰러뜨렸다고 믿게 되죠. 하지만 노수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시간을 버텨내고 고통을 견디며 결국 다시 검을 듭니다. 노수아는 성장형 주인공이 아니라 회복형 주인공입니다. 이 점이 앵무살수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무협의 또 다른 축, 카카오 웹툰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카카오는 더 날카롭고 더 어둡고 선택의 대가가 분명한 주인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카카오 웹툰 무협, 남자 주인공 탑5. 네이버와는 또 다른 결의 무협.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작품의 주인공은 무당파 진무입니다. 하지만 이 몸에 들어온 영혼은 따로 있죠. 바로 사파 최강자, 사패천주 형념무강. 죽음을 앞두고 저승사자에게 끌려가기 직전 불로초를 삼켜 간신히 살아남았고 눈을 떠보니 무당산, 무당파의 소년 진무의 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몸에 선기가 깃들어 있다는 것. 그래서 사파의 절대 무공인 묵룡문왕공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진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무당의 무공을 배우기 시작하죠. 하지만 마음속 야망은 그대로입니다. 정파든 사파든 가리지 않고 둘 다 먹어버리겠다는 목표. 그렇게 사패천과 싸우며 진무는 점점 무당파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대제자를 목표로 하며 무당지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몸은 정파, 정신은 사파. 이 모순이 바로 무당기업 진무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진무는 겉으로 보면 전형적인 무당파 수련생입니다. 하지만 그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사파식이죠. 정의보다는 실리, 명분보다는 생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정파의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이 아이러니가 무당기업의 재미입니다. 선한 몸에 깃든 사악한 영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선택들. 진무는 강해서 매력적인 게 아니라 사고방식이 위험해서 재밌는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카카오 무협 남자 주인공은 화산전생의 주인공 주서천입니다. 전생에 그는 화산파에서 재능도 명성도 없는 범죄였습니다. 전란의 시대를 간신히 살아남아 말년의 장로가 되고 화경에 오르긴 했지만
이름 한번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쓸쓸히 죽었죠. 하지만 눈을 뜨니 8살 시절의 자신으로 회귀. 이번 생의 주서천은 다릅니다. 암천회의 존재, 영약의 위치, 전쟁의 흐름, 전생의 기억을 무기로 삼아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역사를 비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능력을 숨기며 자아신공으로 위장하고 암천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온갖 가면과 벼로를 쓰며 움직입니다. 히로인들과 함께 칠검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암천회의 계획을 하나씩 박살내며 암천회의 철천지원수로 성장합니다. 주서천은 단순히 강한 주인공이 아니라 전쟁을 기억하는 생존자이자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끝까지 관철하는 인물입니다. 표를 보면 주서천의 성격이 딱 보입니다. 이 인물은 정파답게 싸우는 타입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암살술, 독공, 공공까지 전부 씁니다. 상대가 규칙을 어기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더 세게 나갑니다. 핵심은 심상인 회귀. 자신의 시간뿐 아니라 상대의 시간을 되돌리는 경지까지 도달하며 암천 회수조차 끝내 이해하지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주서천은 용서하지 않는 주인공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선을 넘은 자는 반드시 확인사살합니다. 이 덕분에 화산전생은 고구마 없는 회기물, 시의와 결단이 살아있는 무협으로 평가받죠. 주서천은 정파에 속한 현실주의자, 그리고 카카오 무협 특유의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 주인공의 정점입니다. 이 소녀는 13살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북천문, 중원의 평화를 대표하던 집단이었지만 평화는 곧 시기가 되었고 결국 배신 속에서 무너집니다. 아버지이자 사대 문주였던 진관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북천문에는 단 한 명, 어린 아들 진무호만이 남게 되죠. 당시의 진무호는 무궁도 힘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고어를 통해 북천문의 벽에 새겨진 무공을 홀로 익히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진무호는 북천문의 마지막 문주로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겁고 차갑고 한번 휘두르면 반드시 끝을 냅니다. 북검전기의 주인공 진무호는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다. 다만 무너진 질서를 끝까지 기억하는 자입니다. 진무원의 가장 큰 특징은 혼자서 계승했다는 점입니다. 스승도 동료도 없이 오직 기록과 기억만으로 북천문의 무공을 완성해낸 인물이죠. 그가 사용하는 멸천마연검은 4대에 걸친 북천문주들의 심득이 쌓인 검법입니다. 비록 완성은 진무원이 했지만 수백 년의 저력이 담긴 이 검은 무적세가의 무국구형 신공에도 뒤지지 않는 철학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진무원은 상황에 따라 이름과 얼굴을 버립니다. 북천문주, 살천낭, 단천운, 이세 이름은 모두 같은 인물이지만 다른 결단의 기록입니다. 북검전기의 진무원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많은 죽음을 짊어진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노가장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 둘을 키우는 가장이죠. 하지만 과거를 들추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는 무열상객의 제자였고 젊은 시절엔 낭인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던 특급 해결자였습니다. 스승에게 거둬져 박 터지게 맞아가며 수련했고 스승들이 사라진 뒤에는 홀로 살아남아 낭인세계를 굴러다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아내를 상고로 잃고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중년의 가장이죠. 검도문에서 퇴짜를 맞고 철령회에 들어가 문지기 일을 맡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 노가장은 묵묵히 아이들을 키웁니다. 영웅이 되고 싶지 않은 무림 고수,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가장. 이것이 노가장이라는 주인공의 출발점입니다. 노가장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를 고수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림에서 하루도 못 버틸 거라 믿지만 낭인 세계에서는 이미 강자였습니다. 그는 이론을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무공을 쓰는지도 잘 모릅니다. 대신 몸으로 배웠고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위험한 선택을 피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고르려는 성향. 그래서 작품 속에서 괜찮나? 라고 걱정하던 인물들은 대부분 대가를 치릅니다. 시간이 흐르며 금문의 무공을 독학으로 완성하고 결국 금강신전의 경지에 오릅니다. 노가장은 성장형 주인공이지만 그 성장은 명예가 아니라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무림을 평정하려는 작가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남자. 이것이 카카오 무협에서 가장 현실적인 남자 주인공 노가장입니다. 비례도 남주 한마디로 입으로 먼저 사람을 죽이고 3분 뒤에 진짜로 탈탈 털어버리는 남자입니다. 주인공 비류연 겉보기엔 그냥 시커먼 앞머리의 회방꾼인데 사실은 1인 전승 비례문의 초천재죠. 말투는 한자어 섞은 존댓말로 예의 있는 척 하다가 바로 뒤에서 대놓고 비꼬고 극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는 사이다가 아니라 사이다를 만들기 위해 상대 인생을 흔들어 놓는 타입이에요. 돈, 영약, 내단,
남의 것까지 전부 내 걸로 만드는 게 기본값. 게다가 여장하면 연비라는 완전 다른 캐릭터가 되어버리는데 그게 또 미친듯이 예쁩니다. 표에서 핵심만 보시면 됩니다. 비류연은 말로 싸움을 먼저 만들고 그 싸움을 실력으로 끝내는 남주예요. 그리고 이 작품의 상징 장치가 묵룡한 손목 발목의 무게로 내공을 억제해두고 풀면 폭발합니다. 게다가 여장 연비로 바뀌면 같은 입담인데도 반응이 달라져요. 비류연이 악연체족이라면 연비는 사람을 홀리고도 긁는 캐릭터. 정리하면 입담, 회방, 사이다, 먼치킨, 여장까지 한 번에 굴리는 카카오식 남주로는 최강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의 무협 남자 주인공 탑5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위는 전투력, 캐릭터 매력, 인기도를 기준으로 개인적인 시선에서 정리해봤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무협 여주인공 탑5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무림에서 가장 강렬했던 그녀들.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해보시죠.